세상은 둘로 나뉘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나는 못 가진 자잖아. 이런 마음. 오늘은 그래서 시험관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맘맘TV. 안녕하세요. 맘맘TV 최현정입니다. 들으셨죠? 제가 좋아하는 서현진 아나운서가 아기를 가졌답니다. 배가 이미 볼록하게 좀 나온 채로 커다랗게 포도 상자를 들고 저희 집을 놀러 왔는데 보면서 제가 너무나 친정 엄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무거운 거 들면 안 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했던 말이 나이 40에 자연 임신이라니 어쩜 그렇게 자궁이 건강해? 막 붙여주고 그러다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의 길었던 난임 기간에 대해서. 오늘은 그래서 시험관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맘맘TV. 사실 이 얘기를 다루고 싶다는 생각은 전부터 했었는데 조금 망설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긴 난임 기간을 가졌거든요. 그때 제 느낌을 생각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시니컬한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세상은 둘로 나뉘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나는 못 가진 자잖아. 이런 마음. 아기가 뭐 소유물도 아니고 물론 그렇지만 병원에 오래 다니면서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기에 일단 제 얘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결혼하고도 아이가 없었고 또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제 나이도 점점 쌓여가다 보니까 병원을 찾자 했죠. 그리고 나이가 적지 않으니 바로 시험관 시술로 갑시다. 인공수정 단계 거치지 말고 갑시다 라고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가 됐고요. 첫 번째 시도였나 두 번째 시도였나 임신이 됐어요. 피검사를 통해서 임신 호르몬 수치가 올라갔는지를 확인하는데 따당 200 넘게 쭉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잘 실감 안 나기도 하고, 이거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친한 선배한테, 선배님 있잖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나 아기 가졌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선배한테 한 명 얘기하고 나니까 이 선배도 다른 사람한테 나중에 들으면 섭섭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제 입으로 자꾸 여기저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꽤 여러 사람한테 은근 자랑하는 자랑을 하고 7주 차에 병원에 갔는데 아기 심장 소리가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디 자라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일주일 정도 있다가 봅시다 하고 8주 차 약속 잡고 돌아오는데 그때 그 불안함, 두려움, 경험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8주 차에 가서 끝내 유산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류 유산이라고 해서 태아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어린 태아, 심장이 뛰지 않는 그 생명체가 자궁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수술로 이걸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무척 마음이 아팠어요. 수술을 하고 이제 수술 후에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참 잔인하죠. 그 유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 생명체였던, 그땐 정말 1cm도 안 되는 그거를 무슨 조직 검사 등등을 해서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해서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요. 뭐 별 문제는 없었다라고 이제 알려주고, 그 염색체 이제 결과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성별까지 XY까지 보여서 여자 아기가 될 뻔한 생명체였구나까지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는 마음이 정말 안 좋았죠. 근데 임신이 끝났으니까, 임신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았던 2주, 그리고 임신이 끝났으니까 이제 임신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더디게 계속 200대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서 이거 이상하다,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하면서 무척 난감해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나 이건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됐죠. 결국엔 2, 3주 지나도 이 호르몬 수치가 제대로 안 떨어지니까 저를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무척 겁이 났는데 그때 서울대병원에 가서 뭐 CT 찍고 온 몸을 다 검사해서 나왔던 진단이요, 포상기태. 자궁 내 임신의 과정 중 영양막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질환으로 태아 조직은 없거나 있더라도 기형의 형태이며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 이식을 했던 어떤 또 다른 배아가 제 몸의 어딘가에, 자궁이 아닌 것 같아요. 다 스캔해봤는데 어딘가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약간 증식하는 거예요. 아기는 물론 아닌데 되게 소름 돋죠? 저도 이게 처음이고 너무 낯설어서 네이버에 열심히 당시에 검색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정보도 많이 없었어요. 워낙에 낯선
거여서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임신 호르몬 수치가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세포가 점점 자연스럽게 소멸돼 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매달 한 번씩 가서 피검사를 해서 호르몬 수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확인하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대 병원에 꾸준히 다녀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임신 시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임신 시도를 못 하게 돼요. 그 1년이 제 나이는 차가는데 무척 초조하죠. 근데 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피검사하는 것도 좀 진이 빠지는 일이더라고요. 이제 와서 막 어떻게 더 막 드라마틱하게 얘기하면 정말 눈물 줄줄 나게 구슬프게 할 수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 그래 조금은 힘든 시간을 겪었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저희 남편이 꿈에서 정말 크고 싱싱한 전복을 봤대요. 그래서 그 아이의 태명은 전복이었거든요. 전복이를 그렇게 보내고 휴지기를 1년 넘게 가진 다음에 다시 시험관 시술을 시작합니다. 뭐 배 주사 맞고 엉덩이 주사 맞고 하는 과정들 힘들다면 힘들고 그래 이 정도까지야 하면 버틸 수도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마 물기. 그리고 따란 또다시 임태기 두 주를 만납니다. 야호! 그때는 자중하자 신중하자 그래 이 주변에 섣불리 알리는 건 아니야. 자 우리 일단 남편과 나 우리 둘만 알자 하면서도 이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는 얘기해도 되죠. 엄마 2줄 봤어. 자랑을 합니다. 엄마가 그래 이번에는 하면서 너무 좋아하신 나머지 그 엄마도 나름대로 고민 하셨던 것 같아요. 왜 돌반지 같은 거 금 한 돈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 금 한 돈을 이렇게 얇게 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편지를 쓰는 그런 상품도 있더라고요. 둘째는 늑대였습니다. 그때 우리 조카 또니가 꿈속에서 커다란 늑대를 보았다 하여 그래서 늑대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늑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등등등. 그래서 금판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엄마가 들고 옵니다. 그렇지만 늑대도 8주에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9주 때에 확인 사살을 당하죠. 근데 정말 이 계류유산의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수술이 사실 큰 수술은 아니에요. 저는 그걸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물로 배출하는 방법이 있다 하니 선생님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약을 먹고 배가 아프게 한 다음 이제 배출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유도하는 그런 약을 먹었는데 참 이게 또 완전히 배출이 안 되고 이 길의 끝에 이렇게 걸려 있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배는 배대로 아프고 고생하다가 또 수술을 해야 했죠. 그렇게 2번 수술을 통해서 전복이 늑대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북받치는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든 쏟아내야겠다 싶어서 그냥 마구 막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서 글을 쓰는데 그때 써진 글이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뭐 이렇게 막 써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시적이고 좋은 거예요. 이게 뭐지 하다 보니까 제가 창작한 게 아니라 제가 한때 무척 좋아했던 기형도의 빈집이라는 시였어요. 그때 제 마음이 딱 그 느낌이었어요. 나는 텅 빈 빈집이 됐구나.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전문을 제가 찾아봤어요.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글을 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일종의 제 나름의 방식의 치유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푹 자기 연민에 잠겼다가 빠져나왔더니 다시금 그래 도전하자 하는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마 물기. 이후 또 몇 년이 흘렀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27개월 되는 2 아이들과 전과는 너무나 다른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패담은 정말 처절한 실패로 끝나야 마음에 와닿는 법인데 약간 뒤가 반전이죠. 저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어떤 분에게는 한 자락의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면은 단연이라고 할 수 있는 8년간의 난임 기간을 거친 경험자로서 약간 시험관 시술에 대해 약간 말할 수 있는 자격 부여가 됐나요? 시험관 시술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많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